처음 봤을 땐 진짜 백수인 줄 알았어. 말이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 집 큰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몇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가 오히려 많이 미안하더라. 와, 알고 보니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니까?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안 되더라.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한 여자는 어떻게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말수 적고 무표정한 얼굴, 알 수 없는 직업.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는 게 있다며 뒷말만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느 날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전의 정체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사람 보는 눈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들은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장남이고 결혼할 나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기대에 찬 얼굴로 상견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아마도 정장 차림에 말쑥한 인상이겠지라고 상상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묻어나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금상첨화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 눈앞에 나타난 여자는 모두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여자는 이름이 세영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셔츠는 깔끔했지만 평범했고 하의는 다소 넉넉한 면바지였습니다. 굽없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가방도 작은 에코백 하나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고 첫인상은 한마디로 너무 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소개 자리에 앉자마자 생수를 꺼내 마셨고 어머니가 건넨 전통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세영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는 일이 좀 많아서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예의는 있었지만 말투는 군더더기 없고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며느리로 삼기엔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직업도.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속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아낄 이유를 잘 모르겠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응을 본 후로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세영은 눈치채지 못한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식사 내내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보내는 시선은 냉담했고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만 오간 뒤 자리는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는 세영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그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말끝마다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나는 반대야. 세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만큼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말투는 너무 자유롭고 옷차림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였던 건 직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녀가 백수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도무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중 아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없는 태도가 더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말려야 해. 저 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분명 문제 생길 거야. 그렇게 첫 만남은 가족 전체의 싸늘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세영은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들 그녀를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과 표정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세영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으며 그 반전은 시간이 지나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란 걸.
세영이 떠난 뒤 어머니는 소파에 깊게 몸을 기대고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를 두고 설레며 혼잣말이라도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름은 불쾌함으로 이어졌고 결국 거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가까운 이웃인 선자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날 있었던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저런 걸까? 아니면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걸까? 어제 만난 그 애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선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중요하게 안 여긴다지만 그래도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며느리는 집안 대표 얼굴인데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넌 왜 그런 애랑 결혼하려는 거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차분하게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영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며느리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은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장남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좀 그렇다더라. 인사도 별로였대. 직업이 없는 백수래. 사람들의 입은 빠르게 움직였고 어머니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남편도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식사 중 우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일 하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세영은 가족과 동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하고 외모도 평범하며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려진 정보가 없다는 점이 모두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닮아 있음을 느끼며 더욱 세영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어머니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감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왜 저런 아이야? 내가 지금까지 봐온 여자들과는 너무 달라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어딘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아주 작게나마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돌아간다고 믿어왔고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스스로를 다잡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보는 눈이 맞는 거야.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강행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용히 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냉랭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들르던 예전과 달리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대신 세영과 함께 조용히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지만 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뒤 세영은 시댁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웬일로 이런 날에 왔니? 라는 말에 세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간단한 반찬도 준비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는 세영이 가져온 음식을 건성으로 맛보았고 그에 대한 말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몇 마디 이야기를 꺼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세영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고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세영의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좀 특이해. 직장도 안 다닌다더라.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 속엔 언제나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고 점점 더 많은 오해와 왜곡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침묵을 또 다른 결점으로 여겼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조용한 거야. 판단은 점점 한쪽으로 치우쳤고 세영은 점점 더 가족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세영이 시댁에 간다는 말에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외출을 해버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말없이 응접실에 앉아있는 세영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왜 이렇게 조용하니? 라며 한마디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는 관심보단 비난에 가까운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가족이기에 언젠간 마음을 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선은 바뀌지 않았고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는 그 자체로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역시 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수십 건의 메일이 와 있었고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영의 일상은 겉보기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늦은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동네 시장 근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가벼운 복장으로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은 그저 성실한 아내 혹은 알바를 다니는 평범한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늘 일정하지 않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어떤 날은 손에 회의용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들이 들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세영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영이는 도대체 뭐하니? 맨날 나가긴 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일하는 거죠.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그 대답은 어머니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불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문제를 자신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쳐갔고 그 거리감이 점점 더 냉담한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세영에게 직접 명절 준비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영은 명절 당일 아침에야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음식들이 있었고 얼굴엔 늘 그렇듯 웃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며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정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건너뛴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 음식을 정리했고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손에 칼을 줄 때마다 어머니는 뭔가 어색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세영이 말을 걸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한 어머니는 등을 돌렸고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세영은 대체로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분위기는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조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와중에도 그녀는 조용히 밥만 먹었고 간간히 웃으며 아이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그것조차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튀지 않게 행동할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세영은 다시 조용히 싱크대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불평 한마디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신우이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이상하게 조용하단 말이야. 그 한마디는 또 다른 오해의 불씨가 되어 다시금 가족들 사이에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세영은 남편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덜 어색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겪는 무시와 차별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그러나 세영은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감추고 있지만 세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세영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들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입 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교 대상은 둘째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며 명확한 직장과 수입이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똑 부러지는 말투와 매무새로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은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손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 한마디에도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도 저런 애가 있구나. 진짜 복덩이야.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애써 고개만 끄덕였지만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준에서 세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객관화처럼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도 어머니는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둘째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될 아이는 진짜 반듯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의가 철철 넘쳐요.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습니다. 첫째는 뭐 그냥 그래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곧바로 소문이 되어 세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은 채 만 채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거나 아내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채고 괜찮다는 듯 늘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일도 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하나쯤은 있잖아. 근데 세영이는 도대체 뭘 하는 애야? 일은 하기는 하니?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던져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영이는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야. 멀쩡한 애면 왜 가족한테까지 숨기겠니?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영이 가족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라면 가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고 세영의 태도는 그녀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눈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손은 한참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 뭘 하는 애야. 왜 숨겨, 부족한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화면을 열고 다음 주 해외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숫자들이, 그래프들이, 데이터들이 그녀의 시야를 메웠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세영의 삶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굳이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보여줄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세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여주는 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녀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시선과 말들이 사라지고 세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위한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세영은 여느 해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분비는 길을 피해 서둘러 나섰고 양손에는 직접 준비한 음식과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현관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어머니는 대충 고개를 돌려 세영을 쳐다보았고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 없이 세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안은 분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하고 있었고 몇몇 친척들도 함께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식탁 한켠에 자신이 가져온 음식들을 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반찬이에요. 입에. 한참 후 설거지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도 세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하나씩 정리했고 손등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아가며 흐르는 물에 그릇을 씻어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누군가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어머니는 뒷짐을 진 채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근데 앞으로는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좀 도와줘야지. 음식만 사오면 되나? 가족이 되려면 같이 어울릴 줄도 알아야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닌 꾸짖음이었습니다. 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세영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견디고 있었고 참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영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쏟아지던 도로 위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뒤집히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세상에 그리고 가족에게 보여줄 그날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자주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시댁에 데려갈 때마다 느끼는 묘한 위축감,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세영의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만 보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그는 세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중심이 단단한 사람,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성격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는 그 벽 너머의 따뜻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세영에게서 거리감을 느꼈고 그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오해와 편견으로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빛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특히 명절 이후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가족, 조용히 부엌에 물러난 아내,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만 들고 있었던 자신. 그 상황을 떠올릴수록 죄책감이 짙어졌고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미성숙했던 사람은 자신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세영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영아, 나 요즘 좀 많이 미안해. 세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더 많이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냥 옆에만 있었던 것 같아서. 세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켜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내가 선택한 자리를 지키는 중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남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삶에 대해,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 단순히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주 집을 비우고 늦은 밤까지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 가끔씩 들려오는 외국어 전화통화, 그리고 그녀가 보내는 수많은 메일들.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맞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모르는 그녀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은 두려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가족들이 보는 그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니라고 느꼈고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세영은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침묵이 의미 있게 해석될 거라는 희미한 기대도 함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동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고, 세영은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기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오래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의 실마리를 꺼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매일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걸까? 보통은 아침에 나가면 점심쯤 돌아오는데 저 사람은 밤늦게까지도 안 보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맨날 편한 옷차림에 가방 하나 들고 다녀. 말도 없고 도통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 같다. 도피성 결혼 아닌가? 아들만 믿고 시댁에 얹혀 사는 거 아닐까? 그 같은 말들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물론 세영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정중히 받아주었고 가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말없이 웃으며 계산을 마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과묵함은 오히려 뭔가 감추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상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측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집 아들이 뭐에 홀렸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정체불명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어? 누군가는 세영이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걸 봤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가 한 번도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짓은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낮엔 카페만 전전하고 도무지 하는 일이 없다던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속은 이미 불쾌함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괜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은 거 아니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세영은 그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쑥덕이는 시선들, 그녀는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입증할 자리에 나서기보단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참고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걱정된 얼굴로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세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일이 조금 길어졌어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오해와 냉담한 시선들, 그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과 말들이 점점 그녀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척, 못 본 척 넘어가고 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전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모든 말과 시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날 동네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잠시 휩싸였습니다. 골목 끝으로 반짝이며 들어오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흔히 보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송이나 잡지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의 번호판도 눈에 익지 않은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차량 외관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그 차의 주인을 살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세영이었습니다. 늘 평범한 운동화에 에코백을 메고 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원피스 차림의 검은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차를 정리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두세 명의 동네 사람들 눈에 정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장면은 조용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세영 씨가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더라. 그거 진짜야? 그 사람 차가 아니라 누가 태워줬던 거 아냐? 아니야, 직접 운전석에서 내렸다니까. 차 키도 가지고 있었고. 말도 안 돼, 그 사람 백수라며. 그런 차는 몇 억은 하잖아.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의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단순히 누가 태워준 것이 아니라 세영이 그 차를 직접 몰았다는 증언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였던 그녀가 갑자기 몇 억짜리 외제차를 모는 모습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항상 보여주던 겸손하고 수수한 모습과 고급 차량이라는 조합은 서로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극이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설마 숨기고 있는 재산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그동안 일부러 속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라는 의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세영에 대한 시선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없이 다녔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녀가 전과는 다른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또 누군가는 일부러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세영 언니가 외제차를 몰고 다닌대요. 완전 고급차래요.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가용도 없는 애가 갑자기 무슨 외제차야. 누가 잘못 봤겠지.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주변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동안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이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타고 간 차겠지. 그럴 거야. 그날 밤 세영은 또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주친 익숙한 시선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한켠에 띄워져 있는 수치들을 확인하며 천천히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계약서와 회의록, 사업, 제안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이끌고 있는 세상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드러남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첫 장면이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제차를 직접 몰았다는 이야기가 귓가를 맴도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문이겠거니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가장 자극한 것은 그 차가 직접 그녀의 집 앞에 주차됐었다는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차 샀니?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살 계획도 없어요.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는 분명 세영의 것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딱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와 아들의 집 근처로 향했고 그 근처 골목 어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세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새, 편안한 옷과 작은 가방 하나 마치 별일 없는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세영은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며 그녀의 행선지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상가 쪽으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길을 건너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 골목 끝에는 짙은 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자연스럽게 차에 탑승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고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 모습은 어색함 없이 능숙했고 차량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확실한 장면이었습니다. 상상과 소문 사이 어딘가에 있던 의심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고 그 충격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 차는 대체 뭐지? 돈은 어디서 났고 어떻게 구입한 거야? 직업도 없다며? 단순한 불신은 이제 복잡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혹시 세영이 말하지 않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정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의 전화통화도 평소 즐기던 드라마 시청도 음식 준비도 온통 마음이 딴 데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세영의 표정, 차에 타는 동작, 그리고 그 차 자체가 떠올랐습니다.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를 보여주는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말을 아꼈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의심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세영이 평소에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그녀의 일상이 진짜 어떤지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어머니는 또다시 세영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서. 마치 감시자처럼 그녀의 행적을 눈으로 쫓으며 모든 동선을 기록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은 처음엔 고요한 거리의 한 건물로 들어갔고 그곳은 외부 간판도 없는 조용한 빌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앞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가 몇 시간이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분명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지금껏 숨겨왔는지, 그리고 왜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머니는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건물 안까지 들어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망설임 끝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지난번 며느리가 들어간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그냥 돌아섰던 걸 생각하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보고 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엇보다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녀를 자꾸만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건물은 외관만 보아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조용하고 깔끔한 구조였습니다. 간판도 이름도 없었고 출입문에는 방문객은 사전 예약 필수라는 문구만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면 진입은 어렵다고 판단한 시어머니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 건물의 창문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익숙한 얼굴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세영이었습니다. 세영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고 옅은 메이크업에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편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기록하고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탁 트인 회의실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중간에는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조작하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은 명확했고 말하는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이들은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대화는 진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며느리 세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단지 차를 운전했던 것만으로도 의심을 품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 모든 의심조차도 비웃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가 세영을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봐버린 것들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무능한 며느리라는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끝까지 감춘 채 가족 앞에서는 평범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이 어떤 일 하는 애야? 아들은 의외의 질문에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엄마가 보신다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 해서 일부러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짧은 대화는 시어머니에게 더 큰 파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직업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보인 단호하고 당당한 표정, 회의실에서 모든 시선을 끌고 있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세영은 결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만큼 커다란 세계를 가진 사람이란 사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후 며칠간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회의실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태도도 어느 하나 며느리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시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며느리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하다고, 혹시 건물에 있는 회사 중 어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요? 그 8층에 코어링크 랩스라는 회사 있어요. 요즘 아주 잘 나가는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AI랑 보안 쪽으로 유명하죠. 대표가 젊은 여자던데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했고 곧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분명히 며느리 세영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기업 행사장에서 연단에 서서 발표하는 사진, 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자리에서 악수하는 사진, 정부 관계자와 기술 설명을 나누는 모습까지. 그녀는 화면을 내려가며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국내 유일 여성 CEO로 AI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연 매출 300억 돌파한 스타트업의 수장, 이세영 대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젊은 창업가. 이름은 확실히 이세영이었고 사진 속 인물도 다름 아닌 자신이 지금껏 백수 며느리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속았다는 배신감보다는 스스로 부끄럽다는 감정이 더 앞섰습니다.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말없이 견디는 그녀의 침묵을 무능으로 여겼으며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단 한 줄의 정보도 없이 비웃어버렸다는 사실이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익숙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다음 순간 화면에 세영의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앵커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AI 보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코어링크 랩스의 창립자이자 대표 이세영 씨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아무에게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뒤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영이가 원했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의 의도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말수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깎이고 평가받는 대신 오히려 그 벽을 넘어 진심으로 이해받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며느리를 이제는 두 눈으로 똑바로 마주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보통의 여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세영이 대기업 CEO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감정만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 지금껏 자신이 세영에게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되짚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 명절날 상에 앉지 못하게 했던 일, 음식 준비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던 날들, 심지어 그녀가 조용히 건넸던 정성까지 성의 없다는 말로 깎아내렸던 기억까지.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세영을 재단했고 그 기준은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세영은 한 번도 예의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조용히 웃었고 말이 없었지만 진심을 담아 행동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용히 조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존재감이 없다, 속을 알 수 없다며 비난했던 건 오로지 자신의 부족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시누이도 말수가 줄었고 오히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영이 일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수도 없게 됐네요.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참 많이 미안하구나. 그 말에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마음속에 쌓여있던 후회를 꺼냈습니다. 난 내가 옳다고 믿었어.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가족이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말끝이 떨렸고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를 대신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영 역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머니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며느리에게 마음을 묻지 않았고 진심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혼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망설임으로 떨렸지만 곧 문이 열렸고 세영이 웃으며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늘 그렇듯 담담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말없이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난 그냥 너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아예 몰랐던 거지. 세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난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없이 되새긴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사람을 나는 그저 외면만 했구나. 그 사실이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갈게. 이제는 진짜로 가족이 되고 싶어. 그 장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의 무게를 조금씩 녹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었지만 가족이란 이름 안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늘 당당했지만 세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도 믿지 않을까봐, 괜한 오해를 살까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겼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영의 이름이 포털 메인에 오르던 날, 그는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렸고 그중 누군가 놀란 얼굴로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야, 혹시 이세영 대표가 내 와이프 맞냐? 질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의 대답 하나에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아내야.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집에선 말 없고 조용한 분이라더니 와. 이런 반전이 있냐.
그럼 너 그 회사 이삿짐은 되겠네? 농담도 오갔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알던 세영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의 가치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곁에 있어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묵묵히 걸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퇴근하자마자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 얘기만 하루 종일 했어. 다들 믿기지 않는다고 난리더라. 세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 것뿐이에요. 그의 눈에는 그 말이 더 멋지게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 담담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조카들은 세영에게 몰려가 CEO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사장님이에요? 라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고 시누이는 처음으로 웃으며 세영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처럼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자리를 먼저 내어주며 음식도 손수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아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누구보다 먼저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세영의 옆에 있는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또다시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마침내 시어머니의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세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이후로 마음 한구석은 줄곧 무거웠고 제대로 마주 앉아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지난 시간들이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영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조용히 노력했는지를 알게 된 지금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배려였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장을 봐서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평소 세영이 좋아하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손질하고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얹었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몇 번이고 고쳤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떨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은 뜻밖의 방문에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돼서. 손수 만든 반찬인데 입에 맞을진 모르겠다. 세영은 그 말에 살짝 당황한 듯 웃었고 도시락을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오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례했고 내 기준만으로 널 판단했어. 말은 안 했지만 내 눈빛과 말투에서 너도 다 느꼈을 거야. 솔직히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라 많이 낯설었고 겉모습만 보고 오해도 많이 했지. 그 말에 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무시했던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용서해달란 말보다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생각하니 그냥 참 미안하다는 말밖엔 못하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가치관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고 세영은 그 말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마음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신 건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도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얼음 같은 벽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시간들, 다르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처음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주 전화를 걸어 세영의 안부를 묻고 식사 약속도 먼저 잡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어떤 음식을 함께 만들면 좋을지 묻기 시작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그녀의 의견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세영 역시 조용히 응했고 서로는 한 발짝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은 더는 외면과 오해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해와 진심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영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고 조심스레 걸어오려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손을 붙잡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세영을 따로 불러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흔치 않은 제안이었고 세영은 기꺼이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처럼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영의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차를 건넸고 세영은 그 찻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불편해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어머니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세영은 이어서 말했다. 사실은요,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가족이 되어보려 다가갔다가 문이 닫힌 기분이 들면 또 그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를 꾹꾹 눌러가며 지낸 시간, 오해를 설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리고 말없이 참고 견디는 것을 선택했던 수많은 날들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세영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참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준 사람, 겉모습 뒤에 숨은 깊이를 감히 알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봐버린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심은 언제든 늦지 않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세영은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시어머니 역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안으로부터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세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자주 웃었고 시어머니의 연락에 조금 더 먼저 답했고 때때로 먼저 식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세영의 이름을 부를 때 더는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함께한 시간은 점점 가족의 결로 물들어갔습니다. 세영은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치열함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려 했고 그 마음이 닿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에게 작지 않은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를 살아갈 더 큰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세영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조용히 뒤처리만 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준비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메뉴를 조금 정리해서 준비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맡게. 기대해도 되겠니? 그 대답은 어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고 세영은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끼의 식사가 단지 음식을 차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요리의 대부분은 손수 만들었고 배달이나 사온 음식이 아닌 진짜 손맛이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집안은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조용하던 부엌에는 분주하면서도 질서 있는 움직임이 가득했고 가족들은 하나둘 일손을 보탰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한쪽에서 세영이 만든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다. 이 전 진짜 맛있다. 네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 세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대화는 오랜 거리감에 닿은 화해의 표현이었습니다. 식탁은 고급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모두가 앉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 어른과 아이를 고려한 메뉴,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정성껏 준비한 개인 상차림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가족을 향한 세영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어색하던 분위기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조카들은 세영에게 다가와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시누이는 연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세영 언니,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레스토랑 수준인데요. 어머니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어디 가서 음식 솜씨로도 빠지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이런 명절 밥상은 처음이네.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누가 마음을 담았는지가 느껴져. 그 말은 테이블에 앉은 모두의 시선을 세영에게 향하게 했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짧은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견뎌낸 시간, 자신을 믿고 곁에 있어준 남편,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준 시댁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물 짓지 않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뭉클한 감정이 따뜻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함께 뒷정리를 나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홀로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세영은 이제 가족과 함께 웃으며 그릇을 정리했고 시어머니는 다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좀 쉬어. 너무 고생했잖니? 그 말은 진심이었고 더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짜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명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조용히 무시당하는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세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날을 견디고 버텨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명절 풍경은 더욱 뜻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영은 그날 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오늘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세영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그날의 식사는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태도, 마음, 그리고 진심이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로 가족들의 말투와 시선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나누기 위한 짧은 안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텃밭 상추가 많이 나왔더라. 너랑 같이 밥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고 세영은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자주 세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즘 회사 쪽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세영이 생각은 어때?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고 오히려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런 질문에도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고 그 진중함은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누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탐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걸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영 언니, 나 이번에 이직 고민 중인데 조언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건 세영이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했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모, 우리 회사 견학 가도 돼요? 이모는 회의할 때 진짜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아이들의 눈엔 세영이 이미 멋있는 어른이었고 그녀는 그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살며시 웃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확연했던 건 남편과 세영의 사이였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날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다가갔고 작은 일에도 더 자주 웃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영을 챙겼고 그녀가 무심코 지나치는 피로에도 먼저 알아채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네가 많이 고생하는 거 나도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요. 그 짧은 대화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버텨낸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과 신뢰, 그리고 다신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세영에게 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무슨 일 하니? 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지? 와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는 질문들이었고 그 말투 속에는 경청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면서도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더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능력을, 그리고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면당하던 말들이 이제는 귀 기울여지는 조언이 되었고 무시당하던 침묵이 이제는 신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세영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답게 살았고 말없이 견뎠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다가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 속에서 그녀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자리였다. 평범한 오후 마당에 놓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조용히 웃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세영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경계심이 온몸을 압박하던 그 순간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고립되었던 시간들. 그녀는 그런 시간들을 조용히 견뎠고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기로 선택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세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담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란 게 참 보이는 대로만 믿고 판단하려 드는구나.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겉모습, 말투, 어울리는 분위기 그런 거. 근데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더라.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고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지 세영을 향한 반성만은 아니었다. 모두가 지난 시간 속에서 각자의 판단과 감정 그리고 부족함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것은 가족 전체가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처음부터 좋은 관계란 없었다. 다만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조금씩 나누며 쌓아 올려가는 것임을 이제야 모두가 깨달은 듯했다. 남편은 세영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예전에는 자꾸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에 그저 곁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세영은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이란 안정된 삶과 재산, 편안함에서 온다고. 하지만 세영은 알았다. 진짜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오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세영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엔 숨겨진 백만장자였지만 이제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삶의 방식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모두를 바꾸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했다. 그녀가 쌓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고 존중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타이틀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 행동, 인내,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세영은 가족들의 한가운데 있었고 어색한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을 찍은 조카가 말했다. 이모, 이제 진짜 우리 가족 중심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인정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세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이제야 다들 그걸 알아준 거겠지.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처음엔 차가웠던 시선과 경계, 오해와 비웃음으로 시작된 그 여정은 어느새 따뜻한 이해와 존중으로 채워진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세영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고 회사를 이끄는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늘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이면 시댁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아버지와는 최근 뉴스 이야기를 나누며 차 한 잔을 마셨다. 시누이와는 자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고 조카들에게는 가끔 회사를 견학시켜주며 장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과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하루의 끝을 함께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세영에게는 값진 변화였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지역 여성 리더를 초청해 강연을 한다는 연락이 왔다. 세영은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말했다. 단지 성공한 CEO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 와주세요. 그 말에 세영은 마음을 바꿨다.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처럼 말없이 견디는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강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자리를 채웠다. 조용한 박수 속에 세영은 단상 위에 섰고 준비한 원고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말투, 옷차림, 직업, 말수.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 성실함, 배려, 인내,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그 말에 조용하던 청중 중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세영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했고 외로웠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는 자신도 시댁에서 오해받고 있다며 용기를 얻었다 했고 또 어떤 이는 겸손하게 빛나는 그녀의 태도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 말했다. 세영은 모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나 행복해.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내 옆에 있어서. 이야기의 끝은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히 흐르듯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결말이야말로 세영이 이룬 가장 값진 변화였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는 그녀가 수많은 날을 버티며 스스로 쌓아 올린 가장 소중한 성체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는다. 그 여자가 백만장자였다니 믿기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었지? 하지만 세영은 알고 있다. 진짜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오늘도 평범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 그렇게 세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비웃음 속에서 묵묵히 버틴 한 여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고 결국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반전 있는 사연들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